순수히 성비판은 주제면에서 선험적 감성론, 선험적 분석론, 선험적 변증론, 그리고 선험적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험적 분석론은 규칙의 능력인 좁은 의미에서의 지성의 개념과 원칙에 관한 이론입니다. 선험적 분석론은 개념의 분석론과 원칙의 분석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의 분석론은 지성 능력 그 자체의 분석을 통해서 순수지성 개념 즉 범주를 발견 및 정당화하고 원칙의 분석론에서는 이 지성 개념을 현상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원칙들을 논거합니다. 범주는 감성의 직관 형식인 공간과 시간과 함께 선험적 종합의 인식을 구성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수용성의 능력인 감성에 주어지는 직관은 대상이 우리의 심성을 촉발하는 데서 기인하며 동시에 이 직관을 자발성의 능력인 지성은 개념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이 지성의 기능은 여러 가지 표상을 하나의 공통적인 표상으로 통일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지성의 활동을 하나의 판단애로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성은 곧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칸트는 지성이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할 때 수행하는 판단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지성 기능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에는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상들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인식은 대상이 우리의 심성을 촉발함으로써 우리의 감성에 주어진 것 즉 인식의 자료와 내용을 지성이 하나의 공통된 표상 아래서 통일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칸트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의 판단 속에서 여러 가지 표상들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순수지성 개념 즉 범주이며 이 기능은 하나의 직관 속에서 여러 가지 표상들의 단순한 종합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고 말합니다. 순수지성 개념인 범주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판단에 의해 서로 연관되고 통일됩니다. 그리고 판단의 통일성은 곧 개념에서의 통일이며 따라서 직관을 통해 감성에 주어진 재료들을 종합 통일하는 것은 곧 판단의 통일 기능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수지성의 개념들이 곧 범주들이며 칸트는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 논리학의 판단표에서 빌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의 선험적 계기로서 범주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오직 지성만이 정확하게 판단을 통하여 통일성을 수립하는 기능을 갖는데 판단의 통일성은 판단표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범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것은 장미꽃이다라는 하나의 판단에서 우리에게 장미꽃에 대한 직관 즉 감각 내용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의 형식에 주어집니다. 즉 수용성의 능력인 감성만이 우리에게 직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은 장미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의 형식인 범주를 통해서 사고한 것입니다. 대상의 사고는 범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관에 대해서 범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성과 지성은 물과 기름이 관계처럼 서로 전혀 이질적인 인식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주와 직관을 매개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칸트는 이를 감성적 직관과 매개된 개념의 도식화로서 선험적 도식 론류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도식을 시간에 작용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도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성과 지성 양자에 관여하는 선험적 도식은 감성의 도식이 범주를 실제화한다거나 또는 범주를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감성이 형식적이고 순수한 조건으로서 지성에 매개된 감성의 도식이 없으면 지성의 활동은 공허하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장미꽃이다라는 판단은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이 시간 도식을 매개로 해서 성립한 것입니다. 이 도식 또는 시간 도식은 한편으로는 감성적 직관에 관계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주와도 공통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시간 개념이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이유입니다. 칸트는 선험적 감성론 내에서는 시간을 감성의 직관 형식이라는 것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 도식이 증명하듯이 하나의 인식 판단에는 감성적 요소들과 지성적 요소들이 상호 관련을 맺으며 또 통일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범주의 발견과 정당화는 선험적 분석론 중의 개념의 분석론에서 그리고 선험적 종합의 매개 원리로서 도식론 또는 시간도식에 대해서는 원칙의 분석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면 감성의 원리들인 공간과 시간을 해명하고 다음으로 지성의 순수지성 개념인 범주들을 발견하고 정당화한 이후에 칸트는 시간도식을 매개로 해서 순수지성이 원칙들로서 모든 우리의 경험적 인식의 근저에 놓여있는 선험적 종합의 원리들을 규정합니다. 특히 원칙의 분석론에서는 범주들의 결합과 통일은 실제의 대상에 대한 통일적인 종합적 인식 즉 감성적으로 주어진 대상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 고찰됩니다. 범주들은 순수한 보편적 개념들이고 반면 그저 감각 자료에 불과한 감성적인 것은 비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범주를 감성적 소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념들과 감성 사이를 매개하는 요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소는 순수 개념들 및 감각 소여적 현상들과 동종적인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개념과 감각적 소여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매개적인 것은 결코 경험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개념적인 것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험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데 칸트는 그것을 인식의 근저에 놓여있는 상상력의 산물인 선험적 도식을 통해서 해명합니다. 이 도식을 통해서 범주들이 감성화되고 또 감성들은 지성화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이질적이고 이종적인 감성과 지성의 통일로서 우리의 경험적 인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학과 자연과학의 명제들을 특징 짓는 선험적 종합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증명이 완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선험적 종합 인식, 즉 보편성과 객관성 그리고 필연성을 갖는 과학적 지식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대상을 감성을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서의 현상으로 간주할 경우에만 타당하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인식의 관점에서 하나의 세계를 현상과 물자체, 감성계와 예지계, 현상체와 가상체로 구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호 이질적인 감성과 지성, 직관과 범주, 감성적인 직관과 지성적인 범주를 매개하는 시간도식을 칸트는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순수의 성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상상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상상력의 역할이 없으면 하나의 인식 혹은 지식의 성립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상상력은 대상이 직관 속에 현존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표상하는 능력입니다. 자발성의 능력인 지성에는 이미 범주들이 자동장치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런저런 재료들을 투입하면 다른 쪽에서 특정한 완제품이 나오는 기계처럼 감성과 지성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는 재료가 아니며 재료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특정한 제품의 생산은 특정한 재료와 특정한 형식이 주어지기만 하면 특정한 물건이 생산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정이 어떤 실질적이며 세부적인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쌀이 떡이 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와 요인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칸트는 하나의 인식의 성립에서 상상력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상상력이 어떻게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상상력은 하나의 대상을 표상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지성과 닮아 있습니다. 또 시간을 감성의 형식으로 본 점에서 직관에 친화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과 지성 및 시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상력은 순수의 성비판에서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은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칸트는 순수의 성비판의 제한판에서는 인식의 성립에 있어서 상상력을 감상과 지성보다 더 근원적인 제3의 능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쌀과 떡 만드는 기계가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만들려는 것이 특정한 떡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상상력이 매개되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순수히 성비판 내 제두판에서는 상상력이 특정한 떡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떡비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상력은 개념의 능력인 지성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지성의 종속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인식의 인지적 과정을 실체화할 수 없는 한 이와 같은 분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진리인식이란 이성과 경험의 화해와 통일에 토대를 둔 것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경험을 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하는 경험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